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가장 반겨주시네요. 네. 자, 이제 내년도 이제 관세사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네, 오셨어요. 자, 올해 2차 시험을 봤는데 기출문제를 보니까 좀 문제가 완전히 중요한 것들만 나왔어요. 중요한 것들. 근데 쉬운 건 아니고, 쉬운 문제 절대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니고, 딱 봤을 때 중요한 것들만 골라서 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써야 되는데, 제가 기출문제 해설을 딱 적으면서 느낌은 공부를 좀 잘 하신 분들도 문제를 잘못 읽으면은 좀 답안이 어긋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50점짜리 문제. 그래서 통칙이 나왔는데 그 통칙 1 같은 경우에 잘 좀 마음을 다스려가지고 좀 십정분량으로 딱 써야 되고 그리고 예시물품도 딱 각각 하나씩 써야 되고 근데 예시물품 찾기가 상당히 어렸을 겁니다. 각각 한 개씩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아마 50점에서 당락이 좌우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0점짜리는 일반적으로 좀 단답형으로 묻는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나왔고 최근에 기출문제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더 어려웠으면 했는데 좀 쉽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얘입니다. 저는 관사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관사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전국에 몇 명 없기 때문에 한 3,000명 되나요? 4,000명인가? 그래서 얼마 없어. 그래서 제가 번호가 몇 번인지 아세요? 관사 되시면 번호가 나와요. 등수대로. 저는 번호가 이겁니다. 막 공개하네. 이게 제 번호예요. 자격증 번호.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이름으로 수입신고 되는 거는 앞에 제가 법인에 소속되면은 여기 4가 붙고 개인이면은 여기 앞에 1이 붙어. 1이 붙어요. 그래서 저는 이겁니다. 3918. 그래서 이거는 자격증 번호고 이제 관사 되시면은 등록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또 등록 번호가 또 따로 있어. 그 등록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관사회에 내면은 등록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나 뭡니까? 조사나 경사나 그런 거 할 때 화환도 와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관세법인 대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현재 일을 하고 있고 인천공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사업장이 있고 서울에도 사업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천공항에서 총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풍목분류, 그러니까 입항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바쁘지가 않아요. 근데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왜 비행기로 오겠어요? 물품을 빨리 이제 오게 하려고 비행기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남대문 시장 그런 수준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인보이스 오면은 저는 딱 보고 HS 코드가 여짜리가 딱 하고 나와야 돼. 그래서 하루에 그런 것들을 한 몇 시간씩 처리를 해요. 그래서 사무원들이 저한테 인보이스를 보여주면은 관사님 3번 좀 따주세요. 그러면 제가 검토해가지고 3번을 딱 따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설명해드려요. 어떻게 통관을 해야 될지, 보호작업 어떻게 해야 될지, 검역 어떻게 해야 될지, 환급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사무원분들이 이거를 제가 말한 거를 근거로 해서 받아 적어가지고 그대로 통관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요새는 심사나 조사, FT 컨설팅은 옛날부터 해왔고, 그래서 심사나 조사 쪽을 좀 요새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도 수원에 있는 큰 S모, 거기 업체도 심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사 업무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나 조사 그렇게 영역이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여러분들 이제 관세율표라는 과목을 배우러 왔는데, 처음 들으신 분도 있고, 좀 얼핏 들으신 분도 있고, 딴 데서 들으신 분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 개념이 잘 잡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옆에 책 볼 필요가 없을 겁니다. 참고로만 보실 것이지, 책 볼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 대신 많이 적으셔야 돼. 그렇죠? 제가 지난 설명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반드시 좀 큰 노트를 갖고 오시라.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많은 걸 적을 겁니다. 많은 걸. 그래서 자기만의 책이 될 거예요. 두께가 한 요 정도 나올 겁니다. 요 정도.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기본서를 혼자 저랑 빠빠이 하고 공부를 하면은 그 책이 상당히 필요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얘를 봐야 돼. 이해가 안 되면 얘를 봐야 되고. 그래서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제 지금 책 있죠? 그것만 보면은 합격하고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제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잘 들으세요. 공부를 할 때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자, 이제 예습은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관세율표는 저랑 같이 가면은 복습이야. 무조건 복습이야. 예습은 해도 몰라요.
해도 몰라. 해도 모릅니다. 무조건 복습. 복습이란 뜻은 지금 수준에서는 오늘 배운 거를 다음 시간까지 한두 번 정도 읽고 오는 게 복습입니다. 읽으세요. 그리고 복습을 할 때 공부하시는 방법들이 정말 많은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 볼펜 있죠? 그거는 이제 다른 과목 공부할 때는 볼펜을 쓰시든지 하시고 저랑 공부할 때는 연필을 써야 됩니다. 연필. 무조건이다. 무조건. 연필 안 쓰면은 나중에 후회해요. 후회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실력이 뭐 지금 100이라면은 여러분들 수준은 지금 5나 10밖에 안 돼요. 딴 데서 들어도 마찬가지야. 5나 10밖에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수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부를 하면서 빨간색으로 밑줄을 친다? 그러면 나중에 한 3회독 정도 한 번만 보죠? 그럼 내가 이걸 외쳤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책을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연필로 만든 책은 나중에 한 9월달, 10월달부터 이제 내년 시험 볼 때까지 한 40번 보여요. 40번 봐요. 40번.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봐야 돼. 그런 수준까지 와야 돼요. 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드시 연필로 하시고 저는 이런 걸 추천을 해요. 관서 옆에 이러한 규정이 있어요. 건조한 것이라 함은 간단히 쓰면은 탈수, 증발, 동결, 건조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은 여기 있죠? 끊어야 돼. 끊어야 돼. 항상 이런 식으로. 좀 짧은 거 썼는데 하여튼 이렇게 끊어서 봐야 됩니다. 끊어서. 이렇게 가셔야 돼요. 끊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밑줄 칠 단계도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모든 문장을 제가 가르친 문장을 항상 이렇게 끊어서 봐야 돼. 끊어서.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입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여기에 색깔 있는 펜으로 한다? 그럼 안 돼요. 나중에 다 지우게 됩니다. 실력이 쌓이면은. 이게 되어 있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다 했네. 없어. 이거만 하셔. 많은 걸 주문하면 안 됩니다. 요것만 지켜주세요. 요것만 지켜주시고 제가 이제 수업 시간 할 때 그 암기 공식이나 그런 걸 많이 설명드려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다 따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앞글자를 따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내년 올해 제 기본을 들으면은 한 300개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다 많이 힘이 됩니다. 힘이 돼요. 나중에 시험 보러 가면은 그 앞글자만 기억나. 그래서 나도 뭐 손이 많이 써지는 거예요. 써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하나만 당부 드릴게요. 하루에 한 가지만 당부 드리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교재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법 강의를 시작하는데 일단 아직 여러분의 주규정이나 호의 용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래서 우리 관세일표 시험 수업 목적상 가장 중요한 게 주규정이랑 호의 용어입니다. 두 가지. 그래서 이번 기본 이론 때는 그거밖에 안 해요. 그걸로도 정말 자세하게 하거든요. 현미경처럼. 그래서 기본 이론 때는 주규정하고 호의 용어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법용지만 갖고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까지 없어요. 무조건 이 책 한 권으로 시작해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제가 한번 이 관세율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좀 기초적인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그 관세라는 거를 보면은 관세죠? 얘는 세금입니다. 세금. 그래서 세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는 조세의 일종입니다. 조세의 일종이고 조세 일종이기 때문에 조세는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법률이니까 얘는 어디 있다? 법이 관세법에 있습니다. 관세법에 관세에 대해서 나와 있다. 그래서 관세 같은 경우에는 구하는 식이 이렇게 돼요. 관세의 과세 가격. 한마디로 가격이죠. 염두에 배우는 관세 평가가 요겁니다. 밸류에이션. 관세 가격 곱하기 관세율을 하면은 관세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또 관세를 더해가지고 괄호하고 하면은 곱하기 15하면은 부가시세가 나와. 그렇죠? 이게 관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뭐라냐면은 요거를 하는 거예요. 요걸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관세법 14조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관세법 14조. 뭐든지 관세 법률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부과를.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 퍼센테이지는 법률에 따른다라고 한 게 조세 법률주의입니다. 나중에 이거 쓸 수도 있어요.
뭐 관세법에 다 있는 거지만.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어느 물품에 물리냐. 수출 물품에는 안 물립니다. 수입 물품에 부과를 합니다. 관세를. 관세 부과 대상은 수입 물품이에요. 물품. 이게 가장 중요해. 물품. 대물세다. 관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또 관세법 또 50조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50조 보면은 뭡니까? 49조부터 합시다. 49조 보면은 여기에 세율의 종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50조 보면은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그래서 여기 세율의 종류를 보면은 이게 바로 근거입니다. 관세법에서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관세 같은 경우에는 세율의 종류에 대해서 열거가 되어 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 세율하고 잠정 세율이 있어요. 잠정 세율. 기본 세율하고 잠정 세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율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세율, 잠정 세율하고 여러 가지 덮이만 있어서 등등이 있어요. 그건 빼버리고 기본 세율과 잠정 세율이 있어요. 그러면은 조세는 관세법에 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세법은 1조부터 329조까지 있고 여기에 하도 보면은 별표로서 딱 하나가 있습니다. 관세율 표가 있어요. 관세율 표가 있습니다. 세율표입니다. 세율표. 세율표. 그래서 보면은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 여기에 물품명이 있어. 뭐랄까요? 자동차 합시다. 영어로 보니까 자동차가 이거죠. 하고 여기에 품명이 나와 있어요. 이거 물품이죠? 자동차라고. 품명이 나와 있고 여기 보면은 세율이 나와 있어. 뭐 8% 이렇게. 8%. 그래서 이게 관세법 별표로서 관세율표라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별표라고. 그래서 8% 되어 있고 잠정세 같은 경우는 괄호로 하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잠정세율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에 앞에 어떠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렇죠? 별표, 관세율표. 그래서 관세 같은 경우에는 조세 법률 따라서 관세법에 따라서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수입하는 경우잖아요. 우리나라가 있으면은 미국이라 그래봐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자동차를 수입합니다. 이때. 그러면은 자동차라는 게 들어와. 우리나라에. 수입 물품입니다. 수입 물품이죠? 그러니까 얘는 관세의 부과 대상입니다. 부과 대상이에요. 그러면은 이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때 요 품명이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8%야. 끝난 겁니다. 끝난 거죠? 자동차가 여기 있으니까 얘는 책을 찾아보니까 관세표 별표를 찾아보니까 8%라고 되어 있어. 8% 되어 있어. 근데 보면은 자동차를 이렇게 표현하는 나라도 있고 이렇게 하는 나라도 있고 별의별 나라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코드화 시켜야 돼. 가장 중요한 코드화를 시키면은 모든 게 다 통일화가 되고 통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가는 자동차, 여기서 우리나라로 가는 자동차, EU에서 미국으로 가는 자동차, 여기 가는 자동차 물동량이 파악이 할 수가 있다. 뭘 하면은 코드화 시키면은. 코드화를 시키면은. 코드는 뭐예요? 숫자입니다. 넘버예요, 넘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요 자동차에 대해서 약속을 합니다. 얘는 이렇게 하자. 승용 자동차는 이러한 숫자를 부여하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전세적으로 이렇게 자동차라는 물품에 대해서 코드화를 하면서 이렇게 수입 신고를 할 때 8703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으면은 얘는 자동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관세 부과 목적이고 통계 목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시작된 게 언제냐면은 1931년에 제네바에서 최초로 이 관세 율표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제네바. 그렇죠? 그다음에 1950년에 BTN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브뤼셀입니다. 벨기에에 있는 지명인 브뤼셀이에요. 그래서 벨기에에 있는 브뤼셀에서 유럽에 있는 세계 각국의 애들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전 세계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관세율 표를 만들어 보자. 우리가 자동차라면은 어떠한 코드를 부여를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BTN입니다. BTN. 브뤼셀 타리프, 얘는 노멘클레이처라고. 이게 뭐냐면은 부속서예요. 부속서로서 얘는 표입니다. 표입니다. 표.
그 다음에 1976년도에 이제 CCCN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어요. 왜냐? 여기 B라고 되어 있죠? 그럼 미국이 반발한 거야. 야, 전 세계 통일인데 왜 건방지게 니네 명칭을 갖다 쓰냐? 그쵸? 그래서 바뀌었어. Customs Council, 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라고 바뀌었어요. 나중에 이게 뭐가 되냐면은 WCO가 됩니다. 나중에 WCO가 돼요. 관세 협력기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HS라는 게 1988년 1월 1일자로 HS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죠? 아니, 왜 이렇게 하나 갖고 계속 이었으면 될 것 같다가 왜 이렇게 변동이 되었냐? 관세 율표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왜냐면 이때 같은 경우에는 세계는 목적이 관세 부과 목적이었다. 이 표를 만든 이유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8703이 수입되면은 여기에 대한 세율을 만들어 놓으려고 이 표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통계 목적은 따로 있었어. 그게 뭐냐면은 SITC입니다. SITC. 통계 목적 표가 있습니다. 얘는 통계 목적이야. 얘는 관세 부과 목적, 통계 목적.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이원화가. 그럼 하나의 표만 쓰면 될 것 같다가 얘도 봐야 되고 얘도 봐야 돼. 통계 목적으로서. 그래서 얘네 둘을 짬뽕을 한 게 바로 뭐다? 요 HS입니다. HS.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렇게 HS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HS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6자리라고. 나중에 알게 돼요. 6자리라고. 숫자가 6자리. 저는 몇 자리요? 4자리죠? 나중에 뒤에 2개가 더 붙여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물품에 대해서 HS 코드를 부여를 하고 이거는 이제 HS 협약 부속서로서 표가 하나 있다. 그게 바로 이거를 우리나라는 WCO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 HS 협약에 있는 부속서에 있는 관세율표를 우리나라 관세법에 저기다가 별표로서 껴넣은 겁니다.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6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8703 어디냐? 23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어요. 자동차로 하고 쪼개지는 게 뭐냐면 얘는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1000cc부터 1500cc까지. 이 불안하네. 일단 1000cc부터 1500cc까지의 자동차는 얘는 무조건 870323이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요 6자리는 반드시 지켜야 돼. 승용차로서 실린더의 배기량이 1000cc부터 1500cc의 자동차는 무조건 870323입니다. 무조건이야. 그래서 미국 애들도 870323로 이 물품이 수입될 때 이거를 따가지고 관세 부과 및 통계 목적으로 사용하고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EU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야. 다. 왜냐면은 이렇게 870323이라고 해놓고 만약에 미국 세율이 만약에 우리가 8%죠? 미국 세율이 만약에 13%라고 해.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술자는 여기에 부과된 세율을 알아야 돼요. 마케팅을 하려면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거만 딱 치면은 세율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성도 부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그쵸? 그래서 이게 바로 관세표예요. 그래서 관세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정리를 하면은 자동차를 칩시다. 870323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베이클 1500부터 1500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기본 세율이 몇 프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관세율표입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앞에 있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이거를 2자리라 해요. 2자리.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앞을 2자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을 4자리. 8703을 4자리. 그 다음에 8703 이상까지를 뭐라 그러냐? 6자리라 그래. 그래서 이 2자리를 뭐라 그런다? 류라고 합니다. 류. 구분을 하는 거예요. 세분화. 그 다음에 4자리 같은 경우에는 호. 그 다음에 6자리 같은 경우에는 소호라 그래. 영어로 할까요? 류는 챕터. 호는 헤딩. 소호는 헤딩이 아래 단계라고 해가지고 서브 헤딩이라고 씁니다. 서브 헤딩. 그러니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으니까 FTA 같은 경우에도 요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다 똑같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협상하는